법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법은 법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 그대로 국회에서 만든 게 법률입니다. 저희는 이제 법규니까 소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률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소방 기본법이 있죠. 기본법이 있고요. 그에 따라 법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우리가 법 또는 법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만 이 법이다라고 하는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법을 실제 관리 감독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정부다라고 하는 행정기관을 이야기하죠. 행정기관의 장은 누구? 대통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 밑에 주무장관이 있고요. 주무장관 밑에 각각의 청장들이 있죠. 소방은 가장 하부에 소방청장이 있고요. 그 상부에 행안부 장관이 있고요. 그 상부에 대통령, 그 위에 국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행정기관에 따라 각각 행정기관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의 태생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각각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기관, 누구죠? 대통령에서 나온 것이 대통령 령이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각각의 주무장관이 만든 시행규칙이다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각각의 청장입니다. 청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시. 그리고 중간에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도지사가 또 중간에 끼게 되죠. 시도지사가 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법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시도 조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에, 그 다음에 기본법 시행령에, 근데 기본법 시행규칙에, 그 다음에 각각의 국가화재안전, 국가화재안전의 경우 국가화재안전 기준에 관련된 고시입니다. 고시. 그래서 고시는 결국 국민에게 알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울시장 시도조례 또는 부산시장 시도조례처럼 각각의 시도가 갖고 있는 조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체계인 거고요. 소방은 기본적으로 소방법을 필두로 해서요. 실제 저희가 시설법이라고 하는 거 좀 축약해서 쓰겠습니다. 시설법이다라고 하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책에 다 그렇게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원래 법은 화재 예방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혹을 하나 살짝 갖다 붙였죠. 예전에는 시설법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소방시설법 정도를 불렀죠. 지금은 앞에 국가행정기관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한 가지 예방이다라고 하는 업무 측면에서 우리가 화재 예방이다라고 하는, 즉 기본적으로 이제 소방기본법, 그다음 시설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게 각각의 이제 공사업법이죠. 예전에 이제 소방은요 사법 이렇게 있습니다. 사법. 그래서 사법이다라고 하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만 이렇게 사법의 형태로 갖고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죠. 소방방재청이죠. 소방방재청으로 새롭게 청이 개청되면서 위험물이 별도의 법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전기 구조 또는 기계 구조 원리 아시죠? 이제 그게 구조 원리가 실제 빠져 있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다라고 하는 고시가 있고요. 그 외에 또 특별법이 있죠. 다중이용업소 또는 초고층 및 지하 연계. 그래서 또 각각의 특별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범위에는 이런 범위들은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 구분이다라고 하면 왜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빈도수가 좀 낮고요. 저희가 자격 구분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법 테두리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여러분들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형태에서 배우실 거고요. 각각 소화설비 또는 가스계 소화설비 등 기타 소화활동설비
크게 이제 우리가 기계 전기로 나누고 있지만 뭐 예를 굳이 뭐 설비적으로 이야기하면 소화 설비하고 소활동 설비 정도가 또는 피난 설비 정도가 이제 기계 파트인 거고요. 경보 설비 쪽이 실제 전기 파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이름 자체는 뭐 크게 모나지 않습니다. 기본법, 시설법, 그다음에 공사법, 위험물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법이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소방 원론에서 배우듯이 뭐죠? 가연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를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말 그대로 소방이 왜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그죠?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해서 뭔가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인명과 재산 피해죠. 그래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어떻게 줄일 건지가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각 파트, 각각의 어떤 행정기관, 말 그대로 공무원과 각각의 민간 쪽에서 각 업무를 분할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처음 나온 게 소방기본법입니다. 말 그대로 소방기본법은요, 사실 특정 소방대상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공무원들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부 뭐다? 공무원이죠. 공무원. 즉 행정기관에 관련된 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방역이다라고 하는 것들. 소방역은요, 소방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이야기하고요. 소방에서의 활동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방활동이라고 한다. 소방활동은요, 불을 끄는 것도, 그러니까 소화 지원 활동도 활동인 거고요. 경우에 따라 불 끄는 거 말고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119 소방대원을 부르죠.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생활 지원 활동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우리가 기본법 안에서 테두리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각각의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은 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규칙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각각의 해당 사항은 누구와 관련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기준이 대통령령이다라고 하면요.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의미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기관이 규정이 행정기관, 행안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 법의 내용은요.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법 자체는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설법이죠. 시설법이 실제 저희가 여러분들 법규를 배우시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 전체적인 퍼센트를 치면 몇 퍼센트? 딱 50%가 나오는 부분이 이 시설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가연물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는 게 뭐다? 소방대상물이죠. 소방대상물. 어떤 의미에서는요, 소방대상물과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은요,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차이는 분명히 같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소방대상물이다라고 하면 가연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 건축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터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선박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비행기도 소방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다만 각각의 특례에 따라 특이한 법에 따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들은요, 다 그냥 소방대상물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죠. 배가 있는데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소방대상물이다. 다만 운행 중인 선박은요, 그거는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대상물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법을 시설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배가 한 군데 정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공해를 다른 나라를 운행 중에 있다라고 하면 국내법을 적용시키기가 애매한 거죠. 항공기도 똑같죠.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경납되어 있다. 아니면 이게 뭐라 그러죠? 비행기가 이렇게 딱 공항에 이렇게 멈춰 있는 걸 기류라고 하네요. 기류라는 표현 안 쓰나요? 기류? 너무 고상한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있을 상태를 우리가 소방대상물로 보고요. 하늘에 떠 있다라고 하면요. 하늘에 떠 있으면 시설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항공법 등의 적용을 받죠.
이렇게 되면 얘를 소방대상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방대상물을 구분해 놓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이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무조건 이제 시설법 적용을 받죠. 그러면 소방대상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해 중인 선박 또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제외하고는 다 소방대상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특정 소방대상물은요, 앞에 특정 소방대상물은 특정이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시설법을 들먹이면서,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제한 조건을 두려고 하는 목적은요, 화재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특정이다라고 하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소방은요, 그것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예방하죠? 당연히 소방시설이다라고 하는 시설을 적용시켜서 예방을 하죠. 그래서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면요, 그때는요, 얘가 소방대상물이 아니라 특정한 소방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 자체가 일반 소방대상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소방대상물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큰 의미는 같죠. 왜냐하면 소방시설을 어떻게 적용하냐, 최소한의 이제 적용 조건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여러분들 처음 이제 구조 및 원리 배우시면요, 이거 배우시거든요. 특히 기계 하시는 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소화기구, 즉 소화기를 배우십니다. 소화기의 설치 대상은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면요, 얘를 적용합니다. 그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평으로 이야기하면 몇 평이죠? 10평. 10평 넘어가면요, 소화기 적용하고요. 소화기가 들어가 있으면요,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 그 대상물을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적인 정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건축물로 좀 확대했을 때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우리가 등급을 정해놓고요. 그 등급을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등급이다라고 하죠. 크게 등급은 규모가 좀 크면 특급, 1급 또는 2급 또는 3급이죠. 사실 기준은 예전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1급이냐 2급이냐. 그러다가 건축물의 규모가 자꾸 너무 올라갔죠. 무한정 올라가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요, 특급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30층이 넘어가거나 또는 120m가 넘을 때 우리가 특급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규모가 자꾸 커졌죠. 그래서 커진 규모에 따라 급수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에 특급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이제 단서 조건은 우리가 아파트 제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가 또 얘도 법이 또 개정됐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공동주택 아파트는요,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2급이었거든요. 아파트는. 근데 최근에 아파트가 어떻게 돼 있죠? 많이 올라가죠. 초고층이다 거의 이제 일반 건축물만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또 쪼개놨죠. 쪼개지면서 아파트의 규모가 50층이 넘어가거나 또는 200m가 넘어가면요, 이런 큰 아파트를 우리가 특급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또 바뀐 것 중에 하나는요, 이 3급이죠. 3급. 예전에 자탄만 있었으면요, 2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자탄만 있으면 3급으로, 자동화된 탐지 설비만 있으면 3급으로 다시 급수를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급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 소방시설이 많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은 다 시설법에서 별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소방 대상물이 규정되어 있으면요, 각각의 들어있는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관리자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관리자를 지금은요,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표현하죠. 예전에는 방화안전관리자, 뭐 이렇게 방화관리자 이렇게 표현했다가 표현이 너무 사람의 격을 떨구는 것 같아서 안전관리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그래서 급수에 따라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급수가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특급에 맞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담당할 수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2급, 3급은요, 3급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각각 선임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 7가지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업무다라고 하면 뭐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초기 대응 체계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안에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한다거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한다거나,
화기의 취급 감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요, 행정기관은 처벌을 하죠.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다라고 하면 또는 과태료 또는요 그에 따라 그 이상의 형을 살기도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건물을 유지 관리하면 참 좋겠는데 국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행정기관의 검사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공무원 조직에 의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을 점검하고요, 그 소방시설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의 업무에서 민의 업무로 넘어왔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이다라고 하고, 얘는 이제 관에서, 즉 국가에서 하던 점검에서 각각의 소방 대상물 안전관리자가 하는 점검, 그래서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이다라고 하는 자체 점검에 관한 고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크게 규모에 따라 1년에 한 번 종합정밀 점검을 받던가 아니면 규모에 따라 작동기능 점검을 받던가,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특별한 전문 자격으로 규정해 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에서 사실 소방은요, 산업기사, 기능사가 없죠. 산업기사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기술사가 있죠. 그리고 자격으로 보면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가 있는데, 산업기사와 기사, 기술사는요 같은 종목입니다. 국가 자격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사는요 사실 전문 자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 하고자 하는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 또 그냥 가만히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디 소방서에 보고하죠. 물론 점검한 내용은 돈을 준 발주처, 즉 관계인에게도 똑같이 보고하고요. 그럼 소방서는요, 그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정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 명령을 우리가 조치명령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틀에서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을 결국 관리하고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는 목적은요, 말 그대로 화재의 예방이죠. 예방. 그래서 법 자체가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중간에 또 빠져 있는 게 있네요. 그죠? 공무원 조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 갑자기 어느 순간 생긴 건 아니죠.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돈 많으신 건축주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고요,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 시공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건축주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건축주 자체가 각각의 전기라든가 또는 설비라든가 각각의 소방적인 지식은 없죠. 근데 이분들은요, 말 그대로 돈은 있으신 거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일을 시키면 돼. 근데 그 공사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업무를 대신해주는 누가 있다? 감리가 있는 거죠. 감리. 그래서 크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설계라고 하는 업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공이다, 즉 공사다라고 하는 업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감리다라고 하는 업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가 나눠지는 거고요. 그 한 가지가 더 있죠. 시공 파트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셨는데 방염이다라고, 그렇죠? 가연물의 어떤 화재로부터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방을 위해서 약품을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시설법에서 다뤄질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방염을 하는 방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뭐가 있다? 각각의 업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업, 그 다음에 공사업, 또는요 감리업, 또는 방염업. 결국은요 업과 관련된 법이니까 얘를 통칭하여 우리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각각에 따라 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실제 규정되어 있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처음부터 애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시공되고 감리되고 그리고 건물을 짓게 되는 거고요. 건물을 짓게 되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급수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정상적인 유지가 관리가 되는지를 실제 자체 점검에 관한 고시에서 우리가 종합정밀 점검이나 또는 작동기능 점검이나 하는 점검의 형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한테? 행정기관이죠. 소방공무원들 행정기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고한 결과치를 가지고 결국 소방은 뭘 한다? 당연히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